자, 얘들아, 미적분 시작할게요. 일단 오늘 미적분 수업은 이제 미분의 마지막, 진짜 마지막인 방부등식의 활용이랑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그러니까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 이것만 남았거든. 근데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은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수투에서 한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함수의 종류만 달라졌을 거고, 걔와 어떤 실수 또는 걔와 어떤 다른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 또는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구조 자체는 똑같은데 함수 종류만 달라졌을 거고, 따라서 이 단원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잘 그릴 수 있는 상태에서 교점을 찾는다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얘 또한 오늘 수투에서 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내용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얘를 살펴볼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개념 익힘 1번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얘를 어떻게 적용하고 풀어내느냐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처음에 690번 문제를 잘 봐주시면요, 닫힌 구간 0,2파이에서 x에 대한 방정식 저 친구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의 합이 문제로 나왔어. 그럼 얘들아, 다른 건 절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자, sin x에 빼기 x 코사인 x, 이 함수가 있을 건데 얘가 k라는 상수함수와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실근이 2개가 되면 되는 거죠.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이 2개가 형성되면 되니까 쌤은 이 함수를 이제 fx라고 부를게요. 괜찮으신 거 맞죠? 자, 얘가 fx야. 자, 얘가 fx면 일단 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몇 개를 좀 따져볼 건데요, 지금 정의역이 0부터 2파이까지니까 한 바퀴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sin x도 마일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x도 마일부터 1까지가 결론이 되지 않을까? 인정하세요? 잘 봐. 그리고 내가 이 함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극한값을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 잘 들어. 극한값이야. 자, x를 내가 만약에 한없이 무한대로 보낼 때 이 fx는 어디로 갈 건가 하면, 잘 생각해봐. x를 한없이 키웠어. 그럼 얘는 마일부터 1까지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일부터 1까지지. 근데 얘만 뭐해져? 점점 커지는 거 맞지? 그치?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 곱해지는 x만 무한히 커지니까 얘가, 근데 얘는 마일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지, 일단은 현재는. 그리고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일단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 자, 이런 상태야. 그래서 fx가 어디로 가는지 아직까지는 물음표야. 동의하시겠어?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일단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함으로써 문제를 한번 가야 돼? 도함수를 구해서 이 문제를 좀 더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주어진 fx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자,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고, 자,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뭐 하면 돼? x 코사인 x 미분하면 되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는 정상. 그 다음에 앞에 거 정상, 뒤에 거는 미분 하면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지금 쿵 해서 오케이. 자, 얘를 계산하면 x sin x가 이렇게 되시겠네. 맞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지금 x의 범위는 닫힌 구간 0,2파이니까 이 x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지. 0 이상이죠. 일단 0 이상이야. 그리고 이제 sin x에 의해서만 부호가 바뀌지 않겠어? 그러면 단위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 꼭 안 그려도 되지만 쿵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여기가 sin 값이 변하는, 부호가 변하는 지점이 되죠. 그럼 결국 파이가 되기 전까지는 플러스였으나 파이가 되고 나면 마이너스니까, 파이일 때 무엇을 가진다? 극대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결국 쌤, 파이가 되기 전까지는 얘랑 얘가 곱해지면 양수인데 파이가 되는 순간부터 얘랑 얘랑 곱해지면 음수니까 0부터 파이일 때까지는 양수이지만 x가 파이부터 2파이일 때까지는 음수니까 파이일 때 극대를 가질 것이다. 그럼 생각해봐.
극대를 가지기 때문에요. 실제로 F파이를 한번 구해보는 거야. 자, F파이 구했더니 자, 여기 넣었어요. 사인 파이는 0 맞지? 코사인 파이는 1이, 아니,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여기에 파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파이 되는 거 동의하니?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구간의 첫 값이랑 끝 값은 좀 구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F0이 0이 되고 F2파이야. 2파이를 대입했을 때는 여기는 2파이가 들어가면 0이 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2파이에 얘가 1이기 때문에 F2파이는 마이너스 2파이 아니야? 이렇게? 동의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내가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0부터 2파이일 때까지만 그릴 거잖아. 정의역이 이러니까. 근데 파이일 때 정확히 파이라는 극대값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이렇게 0을 가지고요. 선생님 이렇게 생겼어요? 몰라. 개형은 안 궁금해. 0일 때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2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2파이를 지날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파이와 2파이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가 음수니까 감소만 하죠. 감소만 하니까 얘가 중간에 증가하고 이럴 일이 없겠지. 감소만 할 거고 그 다음에 0이 될 때까지도 감소만 할 테니까 정확히 여기와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와 감소만 할 것이다. 그치? 자, 이랬을 때 결국 K를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려면 우리 뭘 그어야 돼? K를 여기와 여기 사이에다 그어야 되는 게 맞지. 즉 K의 범위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 나와야 되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치? 대략 얘가 3.14이기 때문에 정수 K로 가능한 것은 0, 1, 2, 3만 가능하니까 모든 K 값의 합은 다 더해서 6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아주 정교하게 그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볼록이 바뀌는 변곡점이 어디인지 이런 거는 딱히 중요하진 않을 거야. 왜? 실근을 그을 건데 자, 상수함수 그릴 건데 교점이 변곡점이랑은 딱히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0일 때부터 파이일 때까지는 증가만 하고 파이부터 2파이가 될 때까지는 감소만 할 거니까 어차피 증가 감소만 따져주면 두 개의 실근이 나오는 경우는 0부터 파이 전까지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치? 그래프 대략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고 개형만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일단 방부등식을 활용해서 첫 번째 문제였는데 아까 수투에서랑 달라진 점은 뭐밖에 없어? 그래프 개형과 함수 종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초월 함수의 그래프가 훨씬 더 그리기 어려운 상태인 거 맞지? 왜? 3차 함수의 개형은 정해져 있잖아. 3개로. 4차 함수도 4개로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걔는 좀 더 명확하게 그리기가 쉬운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래프 명확하게 그리기 어려우니까 좀 더 다양한 걸 따져줘야 되고 극대극소와 함수의 증가 감소를 열심히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게 일단 첫 발전 문제였고요. 두 번째, 개념팀 2번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번에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 테니까 그거 한번 보자. 자, 발전 문제 693번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가 될 때까지 그럼 얘도 한 바퀴인 건 맞지? 그치? 얘도 한 바퀴야. 자, sin x와 k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는 이라고 나왔는데 얘 일단 쉬울 거야. 얘들아 이거 굳이 kx 넘길 필요 없지? 넘길 필요 없어. 그러면 나는 sin x의 그래프 정확히 잘 그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kx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실근이 3개 나오게끔만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그어놨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야. 여기가 그러면 파이야. 얘들아 sin x 그래프 4파이인 거 아니야? 여기까지 그릴 때는. 자,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한 사이클 그리면 되지. 반 사이클. 이쪽도 이렇게 반 사이클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sin x의 모습이죠. 얘들아 지금 sin x를 그렸어. 근데 여기다가 kx라는 직선을 그을 건데 잘 들으세요. kx는 반드시 0,0을 지나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거야. 지나면서 만약에
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실근이 하나 나오겠죠. 맞아? 그리고 이렇게 긋게 되면 3개 나오겠지. 그럼 언제 3개가 나올 거냐면 음수가 되면 3개가 안 나와요. 근데 0이 되는 순간에 하나, 둘,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니네. 마이너스 파이와 파이는 포함되지 않네. 그러니까 이 점이랑 이 점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0이 될 때보다는 좀 어때야 돼? 더 커져야 되죠. 그래야지 이렇게 생기면서 하나, 둘, 3개가 만나겠네. 따라서 K라는 기울기의 범위는 일단 0보다는 이렇게 크셔야 되는 게 맞겠네. 괜찮아? 그럼 일단 세 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언제까지 세 점에서 만날 거냐면 이렇게 그어지다가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의 무슨 선? 접선. 근데 쌤이 수투에서 이런 얘기 했었다. 변곡접선은 그 곡선을 관통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근데 이 점 지금 변곡점인 거 맞지? 곡률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 바뀌잖아. 그럼 여기서의 접선은 관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생기면서 관통하겠지. 그럼 여기서 무슨 근을 가죠? 거의 삼중근을 가까이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보다 조금만 완만하다면 반드시 이렇게 3개의 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 지점에서의 접선이 중요하네. 그럼 여기가 지점이 x좌표가 0이잖아.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건 sin x라는 함수에 x가 0일 때의 미분계수죠. 동의? 그러면 sin x가 땅 하고 있어. 얘를 일단 미분하시면 도함수는요? 코사인 x야. 이 코사인 x의 x자리에 누굴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은요? 1이잖아. 코사인 0이 1이잖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시는 게 맞죠? 그러면 1일 때 이 점을 관통하면서 오직 여기에서만 근을 딱 하나 가질 거고 걔보다 조금만 완만해진다면 무조건 서로 다른 3개의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 더 가팔라지면 뭐 말할 것도 없이 1개 지점만 지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1보다는 어떠셔야 된다? 작으셔야 된다. 그래야 3개의 교점이 생길 것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 정답은 2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치?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시는 거야. 자, 3번째 문제 개념 익힘으로 한번 갈게요. 이번엔 로그 함수 나온다 얘들아. lnx와 kx의 실근리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두 방정식 lnx는 kx와 2의 x승은 kx가 모두 실근을 갖지 않을 때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나 이 문제 너희들 너무 잘 풀 것 같아. 초반에 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지. 쌤이 좌표부터 그렸어. 너희들 로그 함수 지금 등장했지? lnx. 지수 함수 등장했지? 2의 x승. 재밌네.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동시에 등장하면 우린 무슨 생각부터 한다? 역함수인가? 라는 생각부터 하는 거 맞지? 실제로 어때? 역함수 맞죠? 역함수야. 그러면 내가 그어야 될 선은 y는 x라는 이 직선인 것 같아. 자, y는 x가 있어. 그럼 쌤이 2의 x승의 그래프 먼저 그려보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얘가 y는 2의 x승이고 여기 1이잖아. 그 다음 y는 lnx를 그어보면 y는 lnx는 이렇게 생길 거고 얘가 y는 lnx네. 근데 지금 kx라는 직선이 얘랑도 만나지 않고 얘랑도 만나지 않아야 되네. 그치? 그러면 0,0을 이렇게 지나는 이 직선이 얘랑도 안 만나고 얘랑도 안 만나려면 일단 음수는 불가능하지. 자, 양수일 때가 초점이 될 건데 이렇게 그어지면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어지면 만나니까 자, 어떤 선 그어야 돼? 결국에는 접선 그어야 되는 거지. 자, 접선 그었을 때 이렇게 그어서 탕 하고 여기서 만나서 튕기는 거. 와, 이렇게 그었을 때 탕 하고 만나서 튕기는 거. 이 두 개 사이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면 안 만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면 안 만날 거 아니야. 결국에는 이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이 직선보다는 기울기가 큰 그런 직선들이 안 만나겠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포인트 잘 잡아야 된다. 너희들 이 둘이 무슨 함수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 역함수 미분법에 따르면 우리 배웠잖아. 이렇게 접하는 애와 이렇게 접하는 애의 기울기는 서로 역수 관계인 거 맞지?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누구를 할래? 얘가 편하지 않겠어? 미분하기 편하잖아.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여기야. 이 지점을 쌤이 t, 2의 t승이라고 놨어. 접점이야. 그럼 기울기는 몇이 될 수밖에 없어? 2의 t승일 수밖에 없지. 왜? 얘를 미분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거기 t를 대입하면 미분계수가 2의 t승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접선의 방식 세우는 거야. y는 기울기가 2의 t승이야. 근데 이렇게. 근데 얘가 t, 2의 t승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지 않겠어? t, 2의 t승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t 2의 t승에 더하기 2의 t승 이렇게 적어놓으면 t를 탕하고 대입하면 없어지면서 2의 t승만 남을 거 아니야. 괜찮으세요? 자, 근데 얘가 어디에 지나야 돼? 0,0 원점을 지나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0,0을 지날 거니까 여기 0 여기 0 대입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이렇게 2의 t승이 0이 되는 그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어차피 항상 양수니까 얘가 0이 될 때네. t가 몇일 때다? 1일 때네. 괜찮아? t가 1일 때니까 얘가 1,2일 때고 이 기울기는 2가 될 때니까 정확히 이 기울기는 몇이 될 때일까? 2분의 1이 될 때겠지. 둘이 역함수 관계니까. 동의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과 2 사이에만 있게 되면 그때 저 직선과 두 곡선은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가능하겠지. 그치? 이렇게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실제로 얘가 1,2잖아? 그럼 여기는 몇 콤마 몇이 될까? 1,1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얘 미분하면 몇이야? x분의 1이지. 거기에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되는 게 맞잖아, 기울기가. 그치? 정확하죠? 그래서 696번 문제는 이렇게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으로 그러면 주어진 범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 개념 익힘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발전 문제 보인다. 발전 문제 보인다. 자,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얘들아 이 조건은 왜 줬니? x가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랬는데 저 함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값은 이라고 얘기가 나왔어. 자, 어떻게 파악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fx를 lnx의 전체 제곱 빼기 4lnx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괜찮으세요? 자, 얘의 함수를 잘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얘의 함수를 잘 그릴 거야. 근데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fx는 lnx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맞지?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몇이야?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x가 0보다 큰 경우에 lnx는 그냥 실수 전체일 거 아니야. lnx는 실수 전체잖아. 그러니까 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죠, 범위에. 그럼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x가 몇일 때? 2의 제곱일 때 얘가 0이 되니까 마사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x가 2의 제곱이 나올 거고 그때 여기가 마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치? 어차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마사 이상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실수 k의 최대값이 몇이 나와? 마사 아니에요? 그쵸? 이거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니까 뭐 특별 너무 쉬웠던 것 같아 얘는.
일단 이렇게 풀면 그냥 게임이 끝날 거야. 선생님, 근데 조금 불안해요. 이거 좀 다른 식으로 풀어주시면 안 돼요? 얘를 뭐 하시면 될까? 미분하시면 되겠지. 미분해봐. F'X야. 한번 미분할게. 그러면 얘 2ln x의 속함수 미분되니까 x분의 1 하나 곱해지고요. 빼기 4 x분의 1 이렇게 곱해지겠지. 그치? 그러면 얘 결국 x분의 1로 묶을 거야. 그러면 2ln x의 빼기 4가 되는데, 잘 생각해봐. 얘는 어차피 x가 양의 실수니까 항상 양수죠. 그럼 얘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럼 얘가 언제 0이 돼? ln x가 2가 될 때지. 그치? 그럼 x는 또 2의 제곱이지. 그러면 x가 2의 제곱보다 더 작을 때에는 얘가 음수니까 음이야. 그 다음에 x가 2의 제곱보다 더 커지게 되면 양수가 되겠지. 그럼 2의 제곱일 때 뭘 갖는 거야? 극소값 갖는 거지. 그러니까 2의 제곱을 실제로 한번 대입해보면 몇이 나와? 2의 제곱 대입해봐. 여기 2의 제곱 대입하면 4에서 여기 2의 제곱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4로 형성되고 그 왼쪽에선 더 감소했고 오른쪽에선 증가할 거니까 얘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지. 자, 이렇게 구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2차 함수꼴이니까 우리가 딱히 뭐 저렇게 다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이게 발전 문제 699번이었고요. 다음으로 개념 익힘 5번 넘어가서 또 이제 주어진 범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 자, 발전 문제 702번이고요. 702번.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1 x제곱이 k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할 때 실수 k의 최대값은 이라고 문제가 나왔어. 자, 일단 x의 범위는 0보다 크다는 사실만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x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범위 제한을 할 건 없을 거야. 그럼 따라서 fx를 그냥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1 x제곱이라고 이렇게 쓸게. 괜찮니? 그러면 얘들아,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잘 그려야 되니까 쌤 이 생각부터 들어. x를 한없이 무한대로 키웠다고 이번에 극한값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나름대로 따지는 거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럼 얘는 마이부터 1까지만 왔다 갔다 하지. 얘가 어떻게 돼? 한없이 커지지. 그러니까 결국 얘 어디로 가겠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x가. 그러니까 그래프의 오른쪽 끝자락은 결국 양의 무한대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치? 두 번째로 x가 0보다 크니까 내가 또 하나의 극한을 보내려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안 되죠. 어디로 보내야 돼? 0 우극한으로 보낼 수 있는 거 맞지? 이게 왼쪽 끝일 테니까. 오른쪽 끝이랑 왼쪽 끝을 따져보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x가 0 우극한으로 가면 얘는 한없이 얘가 0에 가까워지면서 1이긴 할 거야. 그치? 1일 거야. 코사인 0은 1이니까 한없이 1에 가까워지기는 해. 그 다음 얘는 0에 가까워지니까 한없이 0에 가까워져. 그럼 결국 얘가 어떻게 하면 1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코사인 0을 대입하면 1이고 얘는 0이니까 F형은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1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인 건 맞겠지. 그치? 1에 수렴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일은 당연히 도함수 구하는 일이겠죠? 이 단원 전체가 도함수의 활용이다 얘들아. 그러면 F'X를 딱 써주면 코사인 X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X고, 그 다음에 얘 미분했으니까 플러스 X가 이렇게 되시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x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자. 쌤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게 너희가 쉽지는 않을 건데, 자, 잘 봐봐. 잘 봐. 쌤이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x는 0보다 큰 상태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사인 x의 그래프 맞지? 그 다음에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맞아, 그치? 이게 x고요. 이게 마이너스 사인 x죠. 저선 기준으로 위아래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응? y는 x 그래프 기준으로 위아래로 파면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것보다는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미안. 자, 이게 지금 x 빼기 sin x라고 써도 되잖아. 그치? 앞뒤에 순서만 바꿨어. 그럼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쌤이 그냥 sin 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하면 이거 sin x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쌤이 y는 x를 그으면 잘 생각해. y는 x 그으면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니? 아니죠. 0일 때 어떻게 돼? 접하죠. 그래서 y는 x 그으면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서 접할 수 있게끔 접해서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실제로 x란 친구가 sin x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지. 0 초과했을 때. 맞아? 그러면 0일 때 한 번 같고요. 0 초과하는 순간 얘가 항상 sin x보단 큰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항상 양수죠. 이해돼? 아, f'x의 부호는요 이번엔 바뀌지 않아요. 언제나 x가 sin x보다 크단 말이야. 0을 초과하면. 그러면 얘는 항상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면 나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0일 때 1을 이렇게 지날 건데 0은 포함 안 되니까 0,1이 빈칸이야. 근데 x가 무한대로 커지면 무한대로 가야 되니까 얘는 계속 증가만 할 거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냐고. 선생님 개형이 실제로 이런가요? 몰라. 그건 안 중요해. 그렇지 않아? 왜? 우린 결국 얘의 누구를 따지는 거니까? 최소값을 따지는 거 아니야? 얘들아 얘의 최소값이 1보다 크지 않니? 그치? 그러면 k 값으로 들어올 수 있는 최대값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치? k가 1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 바로 1보다 큰 애들이 있으니까 저 함수가 항상 k보다는 커야 되면 k는 1까지만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k의 최대값이 1이 되지 않을까. 정답 4번이겠지. 괜찮아? 우린 결국 뭘 따지는 거냐면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도함수를 써봤더니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커. 그러니까 얘는 증가만 하겠네? 증가만 할 거면 왼쪽 끝자리가 제일 작겠네? 왼쪽 끝자리 지금 0 초과일 때니까 여기서 제일 작네? 근데 여기가 포함 안 되니까 1보단 큰 상태네? 그러면 k는 최대한 오면 1까지는 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가능하시죠? 여기까지. 자, 결국 우리가 지금 6개 정도의 그 문제를 살펴봤을 때 발전 문제를 5개인가? 6개인가? 아무튼 그랬을 때 결국에는 우리한테 주어지는 미션은 항상 그래프 개형을 잘 그려놓고 지나는 점과의 교점을 찾거나 아니면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주어진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려라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또 많은 연습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자, 가져야 되고 숙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자, 미분의 마지막 끝자락 속도, 가속도만 보면 미분이 끝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적분 나갈 수 있겠다. 중단은 끼네요, 쌤. 응? 중단은 끼네요. 나한테 눈치 주지 말고 새끼야. 누가 그걸 몰라? 중단은 야, 여러분들 중에서 물리하는 사람. 야, 그러면 너희가 나보다 이거 더 잘할 수도 있어. 나는 수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물리가 수업인데. 너희들은 그 속도와 속력, 그 다음에 뭐 이제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물리에선 배웠니? 벡터 써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바로 벡터 스칼라 갈겨버리네. 뭐 아무튼 간에 자, 일단 우리 수직선에서의 운동을 먼저 보자. 얘들아, 수직선에서의 운동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완전한 뭐라 그럴까? 직선만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0이라고 봤을 때 얘가 움직이는 방향은 오직 좌우밖에 없는 거죠. 얘는 지금 이쪽이 음이고 이쪽을 양으로 삼아서 좌우로만 움직일 거니까 결국에 누구만 움직이는 거야? X좌표만 움직이는 거 맞아? X좌표가 1, 2, 3, 4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마이, 마, 3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위치 함수를 뭐라 그랬었냐면 xt라고 많이 불렀어. 시간에 따른 x라는 위치의 변화. t가 변수야, 그치? t에 대한 함수야. 근데 걔가 누구를 결정하는 거야? x라는 x값, 좌표를 결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수직선에서의 운동을 우리가 수투에서 많이 다뤘고, 아까도 했잖아, 아까도 했잖아. 얘가 위치 함수라면 얘를 단순히 탕 해서 뭐 해버리면? 미분하면 무슨 함수가 나와? 그렇지, 속도 함수인 vt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애가 탕 하고 나오는 게 맞지. 걔를 한 번 더 미분한 이계도 함수가 누구야? 맞아요, 가속도 함수가 될 거고, 그 가속도 함수가 이제 at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애가 맞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냥 좌우 직선 운동을 할 때는요, 속력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 왜냐하면 속도라는 거가 부호를 가진 운동이라면 속력이라는 거는 이제 부호가 아닌 그 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속력 함수를 구할 때는 이 vt에다 뭐만 해주면 돼?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만 씌워주면 얘가 그냥 속력의 함수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직선 운동에서의 이러한 의미 파악은 이미 수투 레벨에서 많이 하고 올라왔다고. 근데 수투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것들을 미적에서 처음 하게 되는데 그게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이에요. 야, 근데 얘들아, 나 물리 안 배워서 그러는데 니들 물리에서 이것도 해? 좌표 평면 운동? 좌표평면 운동 일단 뭔지 보고 판단할래? 그래, 한번 시식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자, 수직선의 운동은 좀 간단했던 반면에 이제 좌표 평면의 운동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수직선과 좌표 평면의 차이가 뭐야? 그렇지. 자, 얘가 수직선과는 다르게 이제 좌표 평면에서의 운동이니까 여기 원점이 있으면 얘가 운동할 때 이렇게 운동하고 이러는 거야. 움직일 거 아니야. 얘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인다고, 물체가. 얘는 움직일 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럼 얘가 움직임을 시작하면 x좌표와 y좌표가 동시에 변하죠, 그치? 얘가 갑자기 하고 이주를 하면 얘가 x좌표 y좌표가 같이 바뀌잖아. 근데 보통 얘를 그래서 수학에서는 위치 함수를 쓸 때요, x는 ft, y는 gt라고 해서 x좌표의 변화와 y좌표의 변화를 따로 일단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어떤 운동을 해서 탕했어. 이 지점에 갔어. 그러면 위치가 x좌표는 이만큼 움직인 거야, 맞아? y좌표는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 그럼 시간에 따른 x좌표의 변화, x좌표의 어떤 위치와 y좌표의 위치를 따로 쓴다고, 위치 함수를 쓸 때 좌표 평면에서. 그러면 각자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 함수는, 속도를 이제 예를 들어서 vx라고 한다면, vx라고 내가 불렀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x좌표의 위치를 미분한 f't가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y라는 좌표의 속도는 vy가 돼서 그냥 y'이라 써도 되고 vy라 써도 되고 얘도 x' 써도 되고, 아무튼 걔는 g't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속도도 x의 속도와 y의 속도가 따로 정의되는 거야, 따로따로. 당연히 가속도란 친구는 이계도 함수니까 f't로 x좌표의 가속도, x의 가속도, 좌우 운동의 가속도와 g't로 y 운동의 가속도가 지금 따로 정의가 된다고. 아시겠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속력이랑 가속도의 크기인데요, 아까 전에는 좌우로만 움직이니까 그냥 x좌표에 대한 속도의 절대값만 씌워주면 속력이었어. 하지만 선생님, 그러면 얘의 속력도 각자를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게 무너져. 나 이게 물리에서 했는지가 궁금한 거야.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속도라는 건 방향을 갖기 때문에 x와 y를 따로 분리해서 각자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지만 얘의 움직임의 전체, 그 움직임의 합이 속력이야. 파워라고, 파워. 그러니까 얘의 속력이라는 건
X좌표로 움직이는 속도와 Y좌표로 움직이는 속도가 결합되어서 얘가 결국 공간 운동을 이렇게 할 거잖아. 평면 운동을. 그러면 얘만 따지면 안 되고 얘만 따져도 안 돼. 속력은. 이렇게 좌표로 움직이는 그 전체의 속력을 구해야 돼. 속력은 그거의 합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힘의 크기의 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속력을 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속력을 루트에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X좌표 운동의 제곱이랑 Y좌표 운동의 제곱을 했을 때 루트를 씌우니까 사실상 X좌표에 대한 속도와 Y좌표에 대한 속도에 대한 빗변의 거리를 재는 것과 똑같지 않니? 빗변의 길이를. 그래서 얘가 지금 F 함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X좌표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속도와 Y좌표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속도를 합쳐서 그걸 도함수로 미분해 줘야지 속력이 나오기 때문에 양수로서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게 속력이야. 근데 쌤은 이걸 봐도요, 결합돼서 빗변으로, 그러니까 X좌표와 Y좌표가 결합된 게 빗변이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 이해해 주는 거지, 사실은 정확히 과학적으로 얘가 어떤 메커니즘인가 솔직히 좀 더 이해하고 싶어. 쌤도 왜 이제 속력이라는 것이 결국 그렇게 형성이 되는지는. 이거 응. 벡터 아니에요, 벡터? 그러니까 저거 속력 나타내는 게 벡터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도 얘기하는데 쌤은 일단 여기에서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쌤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좀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의 어떤 힘의 크기 자체를 속력이라 부른다면 가속도는 가속력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속도의 크기라고 불러주는데,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와 다른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와 속력의 관계처럼 가속도의 크기는 X 가속도와 Y 가속도의 결합이기 때문에, 자, 얘의 제곱과 G 더블 프라임의 제곱이 합쳐져서 루트를 씌우면서 걔의 빗변의 길이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전개된다. 개념이 전개된다라는 것만 일단 정확히 설명을 할게. 따라서 수직선에서의 운동은 X좌표, 좌우로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평면에서 움직이는 것과는 달라. 그냥 한 축만 생각해주면 돼. 축이 하나죠, X축. 그러니까 좌우로만 움직일 거고 위치는 그냥 X좌표에 대해서만 형성될 거니까 얘가 변할 때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변하니까 오직 내가 X좌표의 속력만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야, 속도만. 그럼 걔가 절대값 씌우면 속력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양수가 되게. 그리고 가속도는 그걸 또 한번 미분한 거고. 하지만 좌표에서의 운동은 얘가 어떤 운동을 시작하면 X와 Y좌표가 둘 다 변하지. 둘 다 변해. 그래서 X의 위치와 Y의 위치를 탕 콤마 씌워서 나타내면 그게 좌표일 거야. 그런데 속도는 그 X좌표에 이렇게 움직이면 X축으로 움직이는 그 속도와 Y축으로 움직이는 그 속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 속도를 따로따로 정의하더라도 나중에 속력을 계산할 때는 걔가 어차피 동시에 움직였을 테니까 그게 결합되어야 되고 그거를 빗변의 길이로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속도와 가속도가 이제 속력과 가속도의 크기로 저렇게 정의가 될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자, 그러면 얘도 실제로 문제가 출제할 때는 제가 왜 원리가 저렇게 되냐까지를 물어본 일은 없고요. 결국 너희가 미분 잘하고 뭘 잘하고 의 측면에서만 이 문제가 다뤄질 거니까. 얘들아, 개념 익힘 몇 개 있니? 2개 하고 다른 거 있을 거예요. 아니, 3개 하고 사이클로이드. 일단 3개 먼저 좀 해볼게. 자, 개념 익힘 1번으로 넘어가면 평면 2를 움직이는 점의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괄호 1번이랑 괄호 2번 중에 뭐 할까? 2번 하자. 1번은 너무 그거다. 너무 다항함수다. 그치?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지금 평면을 움직이기 때문에 수직선은 이미 뭐 약간 우리한테는 마법이잖아. 그러니까 평면에서 우리가 뭔가 좀 따져볼게요. 아, 위치 함수가 x는 2의 t승의 코사인 t, 즉 t의 값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나왔고, y좌표의 위치는 2의 t승 사인 t라고 일단 주어져 있는 상태야.
결국 우리가 속도의 크기를 받았을 때 가속도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잘 들어. 얘를 미분하시면 일단 속도가 나와. 속도가 나와. 그러면 X'이라는 친구가 결국 얘를 미분할 거니까 얘 한번 정상되고 얘 한번 미분될 거니까 2의 t승에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맞으시죠? 그 다음에 얘를 탕하고 미분하시면 2의 t승에 사인 t 마이너스 코사인 t 이거 맞죠? 얘가 y'일 거란 말이야. 괜찮니? 그러면 잘 생각해봐. 결국 속도의 크기라는 거는 자 이제 이거 좀 지울게. 아까 말했던 속력이죠. 얘들아 속력. 그러면 얘를 각자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걔에다 루트를 씌워주는 게 맞죠. 그래서 각자를 제곱해서 더하면 2의 2t승으로 또 한 번 묶이지 않겠니?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면 둘 다 2의 2t승이 있을 거니까 그 다음 더해진다고 치면 얘의 제곱이랑 얘의 제곱을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의 제곱을 만들면 1 마이너스 2sc 나오죠. 얘를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sc 나오죠. 따라서 2 마이너스 4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잘못 썼어? 큰일 날 뻔했어. 망했어. 큰일 날 뻔했어. 미안해. 자, 비웃지 말고. 그러면 2만 남는 거 맞아? 2만 남는 거 맞지? 큰일 날 뻔했어. 그러면 2의 2t승에 루트를 이렇게 씌우면 얘가 속력이죠. 속도의 크기. 근데 걔가 몇이 나왔대? 루트 2가 나왔대. 얘가 루트 2가 나오려면 t가 몇이어야 돼? 그렇지. t가 1일 때라는 사실을 문제에서 결국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t가 1일 때니까 쭉 하고 또 한 번 미분을 하면 x 더블 프라임이라는 x방향의 가속도, x 위치의 가속도는 이번엔 2의 t승으로 또 묶이고 얘 정상 한 번에 얘 미분 한 번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럼 얘 미분하면 얘가 마이너스 사인 t가 되지. 그럼 얘랑 만나면서 마이너스 2 사인 t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되니까 얘랑 만나면서 없어지겠지. 그치?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2 사인 t만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으시죠? 그 다음 y 더블 프라임은 얘를 미분한 친구니까 2의 t승은 앞에 또 붙고 얘에다가 얘 미분 버전 더할 거기 때문에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되니까 둘이 만나서 없어질 거고 얘가 미분되면 코사인 t니까 2 코사인 t가 이렇게 오는 게 맞겠네. 동의해버리시죠? 그러면 결국 가속도의 크기라는 건 루트를 전체 씌워놓고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거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2의 2t승에 4 사인 제곱 t에다가 4 코사인 제곱 t를 더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나와? 그냥 4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4도 나올 때 2로 나오고 얘도 나올 때 2의 t승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2의 t승으로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린 t가 몇일 때? t가 1일 때를 따지는 거니까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2가 이렇게 답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약간 호흡은 긴데 약간 복잡해서 호흡이 길어지긴 했지만 어떤 개념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 없었지. 그냥 계산을 조금 열심히 한 것 뿐이지.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가끔 착각하더라. 호흡이 길면 지쳤다고 생각을 해, 니들이. 근데 그거는 반만 맞는 얘기야. 진짜 개념이 어려워서 진짜 고생을 할 때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냥 쓸 것만 많은 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개념 익힘 2번 볼게요. 속력이 최대인 경우의 위치와 가속도의 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발전 문제 708번을 보면, 이번에 얘들아 1, 2, 3번 중에 몇 번 볼래? 문제는 세 개가 거의 다 똑같거든요. 3번? 오케이. 제일 먼저 나온 게 3번이니까 자, 3번으로 한번 갈게요. 좌표평면 2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함수를 또 줬고요.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X가 2에 T 플러스 1의 2분의 1승이다 라고 써놓고, Y는 T 마이너스 ln 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일단 속력의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빨리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자고. 그럼 X의 속도는, 자, 얘 미분합시다. 그러면 그냥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되는 거 맞니? 그 다음 얘 미분하면 y 프라임은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1 되는 거 맞아? 좋아. 그럼 얘를 한 번만 더 쓰고 싶은데 t 플러스 1분의 t라고는 한번 써놓을게. 이렇게. 왜냐면 제곱해야 되니까 저렇게 쓰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자,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 자, 쿵 해놓고 얘를 제곱하죠? 자, 얘를 제곱하면 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t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쓰면은 제곱이 된 거야. 그 다음 얘를 제곱하면 t 플러스 1의 제곱분의 자, t제곱이 될 거잖아. 이렇게. 괜찮으숑? 자, 그럼 얘를 한 번만 더 씁시다. 통분해서 t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이쪽은 t 플러스 1의 제곱에 t제곱이 아니지 t 플러스 1에 t제곱이 더해졌지. 그러니까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자, 이 상태야. 그럼 내가 이제 해줘야 될 일은 뭐니?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일이죠. 그럼 일단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는데,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제일 먼저 뭘 떠올릴 수 있을까? 이 함수 유리함수죠. 이 함수 유리함수죠. 그럼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는 시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럼 잘 봐. 지금 이 함수를 쌤이 ft라고 놓을게. 그러면 f't 구할 수 있겠니? 그치? f't 한번 써보자. 얘는 t 플러스 1의 4제곱 나오고, 위에는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정상이죠. 따라서 2t 플러스 1의 t 플러스 1의 제곱이야. 빼기 위에 거 정상이 밑에 거 미분이니까 빼기 2의 t 플러스 1의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죠. 이렇게. 그럼 위아래가 둘 다 t 플러스 1로 약분이 되지. 하나씩. 그러면 밑에는 t 플러스 1의 세제곱이고, 위에는 이제 약분이 한 번씩 됐으니까 2t 플러스 1의 t 플러스 1 빼기 2의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시는 게 맞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t 플러스 1의 세제곱 분의, 자, 계산해보자. 2t제곱은 사라질 거고, 그 다음에 3t에서 2t 빠지니까 t 하나 남고요. 그 다음 1에서 2 빠지니까 마 1 되지 않겠어? 얘가 지금 뭐야? 도함수죠. 도함수야. 그럼 t가 1보다 클 때는 양수야. t가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야. 근데 t는 0부터 시작하는 거 맞지? 시간이니까. 그럼 0초에서 1초까지 가는 동안은 음수고, t가 1초보다 커지면 계속 양수니까 이 함수 전체의 최소값은 1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지. 결국 f1이 최소가 될 거고, 1을 실제로 대입을 하면 4분의 1, 1, 1이니까 3이 돼서 루트가 쾅 하고 씌워지면
2분의 루트 3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정답이 5번이 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쵸? 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속력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만들어진 루트 안의 유리함수에 내가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렸니 얘들아? 아니지. 도함수 파악해서 증가감소 여부랑 극소점만 파악을 한 거야. 극소값만.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아주 정교하게 그래서 쌤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0에서 1 사이일 때는 감소할 거고 1부터는 증가할 거니까 1일 때 최소값까지 일 수밖에 없다. 그때 얘가 최소지. 자, 개념 익힘 3번으로 한번 가볼게. 등속 원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 나왔어. 자, 얘는 그냥 없어? 변형 문제 가야 돼? 속도 이거 화장실? 화장실이죠. 속도 이거 오케이, 화장실 가니까 여기서 한번 끊을게. 속도 음. 이거 운동 방향께서 바뀌는 속도 이거 자, 변형 문제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 지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아니 이게 운동 방향 바뀌는 속도가 이쪽은 게 아니야. 그렇지. 얘들아, 710번 풀어봐. 쌤이 해설 한번 해줄 테니까.
음. 저기서 음. 그 사인에서 마이너스 미리 앞으로 빼고 음. 사인에서 마이너스 없애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어. 네. 상관이 있나? 상관없어요. 없어? 근데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자, 미적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일단 미분 전체가 마무리된 거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다음 시간에 적분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